수능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홍휘이라고 합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왕구협회가 주최하는 어린이용품 안전인증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좋은 말씀을 해주실 참석자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비터월드 최미향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왕구협회 이병우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비즈인텔리 한상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이코랜드 공재득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우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현재 KC 인증 제도에 대한 상황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듣고 간담회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괜찮고 좋은데 여러분은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안전인증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서 여기 한옥의 김석희 기자님, 그 다음에 세계통역 홍은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서울경제 신윤 기자님, IT조선의 IT조선 기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전인증 제도가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잘 알고 있지만 제대로 우리가 대응을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는 사이에 법은 제정이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한 발 한 발 내딛어야 되는데 오늘이 그 첫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발을 디디는 과정에서 우리끼리 우리 왕구인들이 힘을 합해야 되고 이것을 풀어나가는 데는 전문가의 조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좋은 왕구를 만들고 안전한 왕구, 어린이들한테는 안전한 왕구, 또 우리한테는 왕구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일에 저희 왕구협회는 왕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앞장서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 제도 개선 간담회. 어린이 제품이 뭔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특별법은 지난 2016년도에 제정된 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어린이 특별법입니다. 자, 어린이 특별법이 2016년에 제정이 됐고요. 그 전에 2009년도에 KPS라는 법이 처음으로 탄생했습니다. 2009년 전에는 우리가 검자라는 검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2009년도에 KPS가 됐다가 2011년도에 KC로 통합이 됐습니다. KC로 통합이 되면서 현재까지 안전인증 제도는 KC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과거에 품공법, 품질공정 안전관리법이라는 것은 이제는 어린이 제품 표시사항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10가지에서 11가지의 규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품명, 모델명, 제품명, 제조일, 제조사, 제조국, 연령, 안전표시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바뀌어서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 관련 문제점은 무엇인가?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안전 관련 문제는 뭐냐? 현재 그 KC는 지난 2012년도 7월달에 안전인증 유예기간을 정했습니다. 유예기간을 정했죠. 이 어떤 제품을 검사를 받으면 5년 후에는 다시 재검을 받아야 된다. 이게 법인데요. 지난 2012년도에 제정이 돼서 5년 유예기간이 끝난 2017년 6월부터는 다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검사 비용의 수치는 아직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큰 금액을 매년 우리는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안전인증에 대해서는 선진국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 선진국도 안전인증 검사는 다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5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참 불합리한 판단이 돼서 이것을 좀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모델 기준 구분. 자, 우리가 완고는 사실 이 카테고리가 다양합니다. 이거부터 송이까지 다양한데 가령 예를 들어서 소위 동물 모양이 사슴이 있다고 칩시다. 사슴에는 뿔도 있고 꼬리가 짧은 것도 있고 앞다리가 든 것도 있고 뒷다리가 든 것도 가지각색입니다. 과거에는 같은 공장에서 나온 같은 제품이라고 하면 그것은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이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같은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모양과 크기와 색깔이 틀리면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아는 분들이 아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선진국 수준에 맞게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담회는 여러분들이 직접 겪으시고 느끼신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의견을 추합해서 한번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끝내면 우리 업계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다 나열하지는 않았지만은 뭐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과대 부장이라든지 또 뭐 환경 폐기물 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산재되는 게 많은데 우선 쉬운 것부터 첫술에 배부르다는 말 없이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야만 우리가 좀 진도를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회장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원래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인데요. 회장님 다 말씀을 드려서 자, 지금 이제 앞에서 저희 패널 분들이 이제 앞에서 이제 질문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릴 거고요. 답변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할 예정이니까 평소에 궁금하신 점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는 점들이 있으면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전부 다 그걸 기록을 해뒀다가 나중에 좀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이 그 마이크를 갖다 드리고요. 말씀하실 때는 업체명과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자세하게 기록해서 남겨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기 먼저 그 디지트 스포츠 사장님께서 주로 승용을 많이 하시겠죠, 그죠? 승용물 검사에 대해서 한번 검사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먼저 디지트 스포츠 사장님 한 말씀. 예, 반갑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했습니다. 네. 우리 아동용 자전거가 지금 상당히 좀 건설을 할 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예전보다 좀 가격 상승률이 한 제가 볼 때는 더 100%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격도 굉장히 상승됐고 또 이제 얼마 전에는 또 이제 어린이날 급해서 뭐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아동 관련된 제품들이 엑스레이 경사가 걸렸어요. 근데 그 지금 세관에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좀 빨리빨리 좀 어린이날 전에라든가 후에 미리 통보해가지고 통과를 빨리 좀 주겠는데 어린이날 전에 딱 걸려가지고 막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관에서 또 부속 설치가 부속인가 어떤 기관인 단체가 안전검사센터가 다시 또 협력단체가 생겼어요. 거기까지 또 통과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규제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린이날 전에 좀 빨리빨리 좀 통과도 해주고 아니면 사전에 이런 때 유의사항을 준다든가 해가지고 업계가 좀 편하게 어린이날 전에 좀 수입돼서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말씀해주실까? 우리 그 이충남 대표님, 우리 저 안전인증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뭐고 좀 문제점이 뭐가 한번 업계에서 느끼는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디프랜드 이충남입니다. 저희가 하는 주력 품목은 그 사전 검사 품목입니다. 그래서 물놀이에 관련된 그 사전 검사 품목인데 그 전에 KC로 통합되기 전에는 검자나 큐자로 해서 공장 검사를 위주로 했고 상품 검사는 이제 큐 검사를 받으면 공장의 검사를 받으면 상품 일일이 한 개씩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뭐 그런 뭐 법률의 변화에 따라서 또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은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강화되는 것은 옳은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업계 입장에서 지금 뭐 일반 완구도 그렇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전검사 품목, 승용물 하시는 사장님도 그러셨고, 근데 그 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검사에 저희들 뭐 옛날 환경부와 관련된 걸 보면 안에 그 가소제 문제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그 검사 기관마다 측정치도 다를 수도 있고 결과치도 달리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검사의 대상 품목에서도 실효 검사에 대해서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특히나 뭐 비용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게 또 앞으로 그 중금속 함량에 대해서 더 강화가 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업계의 현실과 또 세계적인 추세와 맞는 건지 그거를 저희가 뭐 CE 규정보다 훨씬 더 많이 그걸 감당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경우는 너무 과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특히 또 준공무원 대상의 검사기관들의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저희가 사용자 입장에서의 검사기관보다 훨씬 더 기간이 소요가 많이 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필요에 따른 그 시간에 검사가 통과하지 않거나 아니면 검사가 통과되더라도 소요기간이 너무 긴다는 거, 그 다음에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거, 그 다음에 검사의 규정이 너무 선진국에 비해서 과한 부분은 실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국제화의 추세에 따라서 굳이 우리가 세계적인 추세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그런 규정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이들을 위한다는 건 서로 좋지만 그래도 국제적인 경쟁력에 비해서 과다한 비용이 발생되고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그 정도의 규격은 스스로 저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길어지는데 아무튼 그 목적은 좋은데 그 운용의 면에 있어서 과함이 많은 게 현재의 규정들이다. 그리고 또 각 검사 기관에서의 검사 비용이 애매모호하다. 어떤 데는 좀 싸고 어떤 데는 더 비싸고 예를 들어서 굳이 어느 검사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뭐 S 하는데 하고 뭐 기타 뭐 다른 후발에 뭐 K 이렇게 하고 똑같은 규정에 똑같은 검사 품목인데 검사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한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서 그것도 표준화가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심지어 SGS 검사에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중국에서 제가 예를 하나 들면 가소비 용출에 대해서 문제인데 중국 현지 공장에서 SGS 검사를 합격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필요한 만큼이 안 나온다고. 근데 그 똑같은 시료를 가지고 모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했을 때 기준치를 오버했다고 결과가 나와서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SGS 검사는 맞는 건지 한국의 검사기관이 맞는 건지 이러한 애매모호성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치 자를 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보편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매년 몇 년 만에 계속 반복되는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서 과다한 비용을 소규모 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민생 차원에서도 분명히 조금 배려돼야 되고 국가기관에서도 업계에 맞는 수준으로 검사 비용이나 검사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단축시켜 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저 앞에 계시는 저희 실무 상무님이 계셔서 여기서 그림만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분, 예, FI, 예, 먼저, FI 먼저 하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FI 엔터테인먼트 강종환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도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쯤에 이제 이 관련된 건으로 한번 지금 현재까지 약간 고초를 겪고 있기 때문에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한 두 가지 정도에서 제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점, 제도 불합리한 점을 느끼고 있거든요. 하나는 저희는 이제 주력으로 만드는 것이 보드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주로 지우를 이용을 합니다. 보통 지우 마감을 할 때 안에 OPP 필름으로 그 종이를 이제 코팅을 하게 되는데 뭐 예전같이 저희가 PVC 필름을 사용해서 코팅을 할 때는 그 PVC 필름 자체에서 가수제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제한 지가 꽤 오래됐고 현재는 그 PVC 필름을 이용해서 그 라미네이팅 처리 코팅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다 이제 가소제가 들어있지 않은 OPP 필름을 이용해서 코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뭐 잉크라든가 종이를 합재하는 데 남아있을 수 있는 잔존 할 수 있는 가소제들이 오히려 그 OPP 필름을 통해서 커버가 돼서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는 효과를 오히려 갖는데 이것을 검사에서는 그것을 OPP 필름을 띄어내서 순수하게 OPP 필름도 아니고 거기에 잉크가 묻어있을 수도 있고 또 종이에 있는 접착제가 묻어있을 수 있는 그 믹스된 상태의 검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출한 계치가 어느 정도 약간 오버가 되면 그것을 부적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실제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놀았을 때 저희는 주로 이제 8세 이상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 대상으로 한 제품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아이들한테 정말 유해한가? 뭐 아까 지금 또 이제 뒷고 교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실제로 아이들한테 유해하지 않게 물건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소재들이 대부분은 다 대기업을 통해서 생산하는 물건들이거든요. 종이도 다 대기업이 생산하고 원료 OPP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원료도 전부 다 대기업이 생산하고 완전히 인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후가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 삽질을 하든 열가공을 하든 커팅을 하든 해서 그 후가공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본인들이 생산해서 대기업들이 대부분 1차 생산된 걸 가지고 저희가 후가공 그것들 뭐 아무리 많이 해봐야 열가공 약간의 녹인다든지 뭐 용해한다든지 이 정도의 가공을 해서 저희가 제품을 만든다는 거죠. 새로 생산하는 물건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아이들한테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이 기준, KC 기준이라는 게 정말 안전한 기준인가?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필름 벗겨서 먹나? 게임을 하면서 저희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만에 하나라도 하더라도 그 전체 공정 자체가 이것을 아이들한테 무해하게끔 하기 위한 과정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것을 검사하는 방식을 그렇게 분해해서 안에 있는 원료를 가지고 믹스해서 검사해서 나오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일단 제작 기준, 안전 어떻게 이게 정말 위해할까를 따져보자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깊이 물론 저희 품목 아니고 다른 품목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든 제조업체에 계신 분들이 유해한 걸 알면서 팔고자 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간혹 가다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만들었던 물건이 과연 정말로 아이들한테 표현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물건이라는 거죠. 단순히 검사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검사 기준 자체가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세심하게 다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는 또 보상과 후처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설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어떤 적합한 가공 방법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되는 물건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후처리할 것이야 되는 건데, 작년에 저희가 당한 조치라는 게 뭐냐면 12월 22일 날 뉴스 보도 딱 나오고 전체 제품 후방 철수, 전체 제품 코드 아웃 이렇게 됐거든요. 전체 업체들 리스트가 공개되고 굉장히 나쁜 업체들로 타격을 입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드는 물건이 아이들의 생명에 그렇게 위하는 물건인데, 물론 이렇게 생명을 하는지 안전용품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대부분 식품판을 만드는 아이들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물건들도 아니거든요. 가령 자동차 엔진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충분히 리콜 기간을 주고 해당되는 롯데에 대해서 보상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왕구는 저희가 롯데 관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생산 날짜가 다 적혀 있어요. 저희가 사온 자재 날짜, 사용된 날짜가 다 우리가 또 하고 있는데 왜 해당되는 제품 정품목을 다 반품해야 되고 정품목이 다 코드 아웃돼야 되는 거죠. 일시에 회사 죽이겠다는 업체가, 이거는 제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 막말로 얘기해서 왕구가 그냥 동네 북이고 호구인 거예요. 저희가 힘이 없으니까, 왜냐면 소비자들한테 어필하기 아주 좋거든요. 애들한테 문제가 됩니다. 그럼 엄마들 날 두고 난리 나지. 그러니까 뭐 다른 뉴스 덮기 좋고 이런 거리로밖에 지금 전락한 느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 상태였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는 좀 같이 좀 논의해야 되는데, 비용도 뭐 큰 문제 중에 하나고, 그 기준, 안전 기준에서 정말 적합한가, 그리고 그 보상 처리라는 게 정말 이게 합리적인가. 당신네들은 국가에서 기표원에서 철수하세요 그러면 끝이지. 왜 철수해야 됩니다? 일단 법으로 그렇습니다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라미네이팅 필름 저희가 사용한 기준을 원가 기준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썼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보상해야 되는 금액은 한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후처리하기 위해서. 그게 과연 합당한 문제인지 이거는 좀 많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생명과 직결되는 엔진은 그렇게 여유 있게 시간을 주고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일자별로 처리하면서 저희 같은 완구는 일거에 모든 제품 라떼 관계없이 생산 일자에 관계없이 다 일괄 처리가 돼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자동차 리콜을 해도 잘못된 자동차만 리콜을 하는데 우리 완구는 잘못된 왕구가 아닌 것까지 모두 리콜하니까 그 문제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한홍호 김석기 대표님. 저는 한옥의 김석기 사장입니다. 진짜 완구를 시작한 지는 한 18년 이상 됩니다. 그동안에 오래됐으니까 품목은 차파, 승물 다양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 이런 게 많아갖고 마침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갖고 빠른 시간 내에 좀 정부 기관에 전달이 돼서 좀 개선이 되면은 우리 완구업체들이 거의 다 영세합니다. 물론 규격된 회사도 있지만 영세한데, 그 영세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도 지금 과도한 규제 때문에 업체가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 장애를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완구 사업을 하면서 우리도 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고 어린이의 즐거움을 주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완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갖고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좀 편향된 생각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첫째는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 검사입니다.
가령 뭐 미국이나 그 유럽 또 유럽의 특정 국가 또 일본 뭐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우리들보다 더 어린이를 위한 나라에서의 공인 인증을 받은 것도 국내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검사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준이 그 말씀드린 선진국에 비교해서 높고 또 항목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아까 먼저 말씀하셨지만 검사 비용이 과다합니다. 국내에는 완구 시장이 적어갖고 각 품목이 그런 과다한 검사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검사 유효 기간이 지금 아까 그 5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5년 후에는 다시 다 검사 받아라. 그거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든가 또는 검사의 그 방법의 향상 때문에 먼저 검사할 때 발견되지 않은 다른 뭐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는 거는 합리적이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다 검사했던 거가 다시 이제 똑같은 검사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는 굉장히 불합리하고요. 완구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재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비용을 다 내느니 차라리 폐기하는 게 낫다 그런 경우가 거의 다합니다. 그래서 검사 유효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완구 그 사업의 현실을 적합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검사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보통은 한 4주 정도 걸리는데요. 그 4주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도 그렇고 수입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들 그것도 영세 중소기업에서의 4주라는 거는 굉장히 장기간입니다. 그 검사하는데 여러 가지 뭘 검사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지나친 부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완구의 수입에 있어서의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아마 이게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아마 국제관계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린이가 한국의 어린이가 우리 어린이하고 미국 어린이하고 다르고 우리 어린이하고 일본이나 유럽 어린이가 다른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거 비관세 장벽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입법하는 분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과연 국내의 완구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관세 장벽을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그냥 규제, 우리가 영세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붙여갖고 명분은 어린이를 위한다는 명분 하에 하나하나 붙여진 것이 결국은 완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결과가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큰 박수 좀 들어주시죠. 사실은 우리 왕족대가 갖고 있는 내용을 아주 유일하게 진짜 현실성 있게 또 많이들 노래하고 있는데요. 어린 후배들을 위해서도 너무 좀 귀감이 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자, 다음에 또 어떤 분 아이큐박스 오셨나요? 네. 아이큐박스도 독일에서 명품도 하고 싶고 국내 제품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이큐박스의 강유진입니다. 저희도 업력으로는 이제 31년 됐고
17년 전부터 주로 유럽 제품들을 수입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가 독일, 스웨덴, 프랑스, 이태리, 영국에서 왕구를 수입하고 유통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한상훈 대표님께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여기 대부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저도 여기서 가장 공감하는 부분이 이미 저희가 수입하는 제품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안전기준을 다 통과한 그 이상의 자체적으로도 내부 안전기준이 워낙에 높은 나라들 제품들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다 지불하고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 KC라는 검사를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중으로 비용이 집행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더군다나 제가 취급하는 제품 중에 플레이모빌이라고 독일 브랜드가 있는데 이 제품은 매년 한 150여 가지 제품의 신상품이 나옵니다. 매년 그 150여 가지 제품의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같은 공장에서 같은 재질을 사용해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모델이 틀리다는 이유 하나로 모델명이 다르고 품번이 다르다는 이유로 검사를 매년 같은 저희가 봤을 때는 원료가 같고 공장이 같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검사를 매년 그런 식으로 100여 가지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굉장히 크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차차 거론이 되겠지만 일단 가장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해외에서 가진 C나 EN70 같은 그 검사 기준을 국내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어워드 때 상도 받으셨는데 유아 쪽 목재하시는 DNK 박성명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DNK 박성명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저는 제가 대표이긴 하지만 실무를 하시다 좀 해서 그래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법제처에 제작되어 있는 법령을 한번 봤어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인데 사실은 이제 이 법령 자체가 사실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이라고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 이제 제재를 목적으로 한 법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왕구 활성화법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법령 자체도 좀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산업안전 통상지원부에서 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2017년 1월 28일날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2017년이 사실 2년 전인데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충분히 그런 식으로 이제 활성화법 쪽으로 이렇게 제재를 목적으로 한 법이 아니라 왕구를 아니면 어린이 제품을 활성화하는 그런 산업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충분히 재개정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쪽으로 좀 우선 이제 총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왕구 검사비는 사실 상당히 큽니다. 근데 하나당 품목이 한 7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그다음에 또 건전지 같은 경우가 들어가면 300만 원까지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모든 제품 아까 지금 마이키박스 에서도 말씀하셨지만 150가지 품목이 나오면 150가지 다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별로 좀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스탠다드를 좀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재 제품이 이제 상당 부분이 있는데 사실 목재가 여기서 나오는 중국에서 나오는 목재나 한국에서 나오는 목재나 사실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왕구가 전체적으로 지금 인프라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의 한 90몇 % 정도가 다 수입 상품으로 이제 돼 있는데 그런 모든 제품을 다 이렇게 한 품목을 다 받으려니까 비용도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또 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제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굳이 좀 말씀을 드리면 류별을 어떤 스탠다드를 좀 만들어서 그래서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활성화시켜서 그런 쪽에 류별로 만들면 그런 뭐 비용이 높은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상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 품목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좀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상품별로 5년의 어떤 그런 그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KC 검사를 받기 위한 법이 아니냐 뭐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5년 전에 수입한 것도 재검사를 받아야 되는 이제 뭐 그때는 이상 없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전혀 그러면 다시 받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그런 상당히 좀 무리한 부분이 있고요. 기왕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실무적인 부분에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통관할 때마다 동일 모델을 작성을 해서 통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구역 어디죠? 한국건설 또는 아니면 생활용품보다 이쪽에서 우린 진짜 급히 죽는데 이거 신청을 하면 나오는데 한 이틀 걸려요. 이 부분도 사실은 근데 이거는 진짜 규제를 위한 규제 내지는 아니면 목상옥 같은 그런 느낌밖에 안 되는데 다 검사를 이상 없이 받았고 그 상품이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고 다시 재오다를 해서 물건이 들어온 건데도 뭐 동일 모델 확인서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뭐 서류 작성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또 이 아침에 신청을 하면 좀 오전까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밀렸어요 뭐 이래가지고 안 나와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우리 협회나 우리 왕구 이런 쪽에서 좀 강력하게 좀 건의를 좀 해서 좀 개선돼야 될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부분도 사실은 좀 궁극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실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다 아는 내용이죠. 사실은 다 아는 내용 같아요. 혹시 다른 분 말씀하세요.